자, 봅시다. 나 봤는데. 나 봤어. 나 저래. 아니 너무 잘생겼대. 영영 하도. 왜 정장 입은 그 사람? 그 사람. 근데 바꿔야 돼. 그거 진짜 에피톤에 찾기 너무 힘들어. 대박이다. 자, 요 3번 문제 좀 봅시다. 3번 문제. 자, 길거리에서 금괴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이 괴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이제 발음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모음식으로 발음하면 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를 이중모음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랑 위는요, 각각 단모음이지만 뭐도 가지고 있어? 이중모음식의 발음도 가지고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특강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선지 중에 뭐 있었냐면 얘는 왜 소리가 있고 얘는 소리를 우리가 따로 표기할 수 없어. 우이 해서 위 하는 거는. 자, 그래서 뭐 이중모음의 종류 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얘의 이중모음 소리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치는 거라고. 그게 선지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할 건데. 자, 근데 얘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플러스 1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개수를 세야 된단 말이야. 이중모음의 개수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서 그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보자고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의 발음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 발음 4가지 했어. 환경? 안 했어? 근데 이것도 저기 뭐냐 수능특강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그래서 의 발음이 되는 환경 우리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의. 자, 단어의 의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 의로 하면 되고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래서 단어의 첫머리에 있는 의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의로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의는 의로도 발음하고 이로도 발음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로도 발음이 가능하다는 건 둘 다 허용이라는, 이게 이제 원칙 발음이라면 이게 허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도는 둘 다, 로마는 한 개. 자, 다음 조사 의는요, 로도 발음하고요. 뭐로도 발음합니까? 로도 발음합니다. 자,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의 경우에는 뭐로 발음한다? 로만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희망 이렇게 있으면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희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얘로 발음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의 발음이 이제 4가지 방정이죠. 자, 그 다음에 저처럼 아까 얘기했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모음표나 이런 거, 이 정도 단순한 것들은 크게 이제 뭐 얘기 안 할 것 같고요. 자, 27페이지 봅시다. 자, 그래서 단어의 밑줄진 표준 발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번 문제 볼게요. 한여름, 물약, 혼이불, 그 다음에 결막염, 그 다음에 가랑잎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막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발음이 돼야 돼? 결막 플러스
염이거든.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 혹시 뭔지 기억나요? 니은 첨가 써버릴까?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은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이제 결합 과정에서 앞말의 끝소리 자음이고요. 뒷말의 첫소리 이 또는 반모 이일 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앞말의 첫 소리가 끝소리가 자음이라는 건 이제 앞말의 끝에 자음이 받침이 있다는 거다, 그렇죠? 받침이 있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이 또는 야여 요유로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예외 없이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결막 플러스 염증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앞에는 어떻게 바뀌어? 결망이 되겠지. 결망령이 되겠지. 결망령. 자, 그래서 마찬가지 한여름 혼입을 다 마찬가지고요. 물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을 앞말의 받침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야로 시작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니은이 첨가되고 나서 얘가 유음화에 의해서 뭐로 바뀌는 거야? 리을로 바뀌는 환경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1번 봅시다. 자, 구개음화. 자, 디귿티읕은 앞 형태소의 끝소리여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디귿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뭐여야 된다?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 자, 그러면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앞말은 뭐여야만 된다는 거야? 실질이어야만 된다는 거야. 왜? 그래야지 단어가 만들어지지. 형식 플러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건 그 앞에는 어근이 있다는 뜻이야. 맞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해볼까?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구개음악 맞는 말 틀린 말. 거의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왜? 앞에는 실질 형태소, 뒤에는 형식 형태소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구개음악 대부분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형태소의 내부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우리가 흔히 뭐 잔디 이러면 지금 얘는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자, 니은 첨가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합생어나 파생어의 결합 과정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이러하다 라고 하는 건 앞말과 뒷말 사이에 서로 뭐가 다르다? 형태소가 다르다는 거야.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고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형태소의 경계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 지문형 문제 중에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수능 특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형태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지문에 적혀 있는 것들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어떤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형태소의 경계에서 변동이 몇 개 일어났어? 2개 일어난 겁니다. 첨가 일어났잖아. 뭐도 일어났는데 비음화도 일어났어. 근데 비음화가 꼭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건 아니야. 환경만 갖춰지면 다 일어나요. 비음화는. 맞죠? 근데 우연의 일치로 뭐가 되어 있어 지금?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 음운의 변동을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는 2개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가랑잎은 몇 개야? 1개죠.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 거야. 자, 지금 이 가랑잎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변동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형태소의 경계든 내부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거든. 왜냐면 경계는 여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는 그냥 형태소의 내부에서 일어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가랑잎 할 때 니은 첨가는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경계에서 일어난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변동 하나,
경계에서 일어난 변동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문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우리가 판단을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쭉 해서 뒤로 쭉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 다 음문 파트라서 자 29페이지에 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그 된소리 대기 규칙이라고 할 때 얘를 1번 규칙, 얘를 2번 규칙, 얘를 3번 규칙, 얘를 4번 규칙이라고 합니다. C에 있는 3번은요 C에 세 번째에 있는 요 C는요 얘가 2번 규칙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적어줄 때 어떤 식으로 적어주냐면 어간 받침 니은 미음 그리고 리을 비읍 리을 티읍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 얘를 따로 빼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결국은 뭐랑 똑같다 1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이랑 똑같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뭔데 이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여기 비읍이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비읍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리을 티읕 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읕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뭐로 바뀌는데 발음될 때 디귿으로. 근데 실제로 발음되는 건 뭘로 발음돼? 얘네들 전부 실제로 발음되는 걸 리을로 발음되거든. 근데 얘가 디귿 B, 디귿 D 라고 해서 이제 1번이랑 똑같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들마다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이제 말씀하시는 방식도 다르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리을 비읍이랑 리을 티읕 뒤에서 결국은 이제 된소리가 일어난다는 게 핵심이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뭐야? 널 따가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는 할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어간 받침 니은 리음 뒤에서인데 얘네들이 겹받침 니은 리음으로 발음되는 것도 다 포함이야. 맞죠? 자 다 포함이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중요합니까? 어미의 첫 소리. 다만 하고 나서 이 뒤에 사실은 이 정도 적어주면 너무 친절해요. 그럼 보통 잘 안 적어주죠. 자 그래서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어미가 아닌 애들은 전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뭐여야만 한다고? 어미여야만 한다고. 근데 이거 조금만 더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안따야 안기다야. 자 그러면 안따 어간 어미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나눌 거야. 안기다를 어간 어미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안기 플러스 다가 돼야 돼. 왜? 기는 접사니까. 접사가 붙어있는 형태에서는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된 겁니다. 하나의 용언이 된 거야. 하나의 용언이 됐을 때 기본형을 기준으로 다를 기준으로 끊는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간이 지금 기로 끝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근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나뉠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안따의 안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안따의 안이랑 똑같은 안인데 얘가 그러면 끼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어미가 아니라 접사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간이 안기까지라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안 뒤에 기가 접사라서도 가능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죠.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거는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다 보기에 적혀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비기가 된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크게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 그러니까 교체 현상으로서의 된소리 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입소리 현상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합성어야.
합성어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사이소리 현상으로 인해서 된소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앞말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예사소리인 경우야. 자, 그래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예사소리인 경우에는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봄비, 그 다음에 삼다 이렇게 있으면 그를 이제 나의 제자로 삼았다 라고 할 때 삼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이제 발음으로 따지면 봄비, 그 다음에 삼다 이렇게 될 거야. 같은 유형의 된소리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얘는 이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일어나는 된소리. 얘는 뭐야? 저기 2번 규칙이죠. 어간 받침 니은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위에 22번. 이게 발음 두 개다, 그쵸?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1항인데 얘가 조사인 경우 어떻게 발음됩니까? 바치랑 이렇게 되죠. 밭하고 1항인데 이 뒤에 있는 1항이 어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1항은 이제 이렇게 그 밭에서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이죠. 그 소로 이제 땅을 이제 한번 싹 긁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모종을 심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1항이라고 한다면 자 발음은 어떻게 되는데 반 1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첨가랑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난 거죠. 니은 첨가랑 그 다음에 비음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어, 24번. 자, 다른 건 아니고 이거 방알로 관련해가지고 니은 플러스 리을의 조합. 그러니까 앞말의 끝소리가 니은으로 끝나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리을로 시작할 때 니은 리을의 조합에서는 우리가 좀 지문형으로 길게 적자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말에서요 자음이 표기상으로 니은과 리을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니은과 리을을 그대로 발음하지 않는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데? 자, 니은 리을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야?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리을로 발음되는 겁니다. 유마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데?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리을의 비음화라고 얘기하죠. 리을로 발음되는 건 유음화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니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 자체가 어떠하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로 외래어나 한자어에서 일어납니다. 리을의 비음화 자체가. 그런데 니은 플러스 리을이 만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는 권력으로 발음하지만 얘는 공권력으로 발음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공권력을 형태소를 다 나눠봅시다. 얘는 왜 이렇게 발음이 될까요? 얘는 한자어기 때문에 각 뭐라고 보는 거야? 형태소가 다른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공과 건은 뭔데? 서로 어근과 어근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 자, 그러면 건에서 력으로 넘어갈 때는 뭐가 일어난 거야?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건과 력으로 넘어갈 때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조건 그러니까 니은 리을이 만나 있고 지금 얘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는데 이 력이라고 하는 게 이 공권력의 력이요 마치 뭐처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리을의 비음화는 주로 외래어나 한자어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의 경우에 근데 내가 접사처럼 쓰이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권력이 권력으로 발음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한 개의 형태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할 때 얘가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요. 두 개의 형태소로 보기 때문이야. 그럼 얘를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형태소의 내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유음화가 일어난다. 형태소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난다?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근데 이것도 100%가 아니야. 근데 거의 대부분 맞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니은 리을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리을의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쉽게 정리하면 형태소의 내부, 그다음에 형태소의 경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뒤에 근데 심지어 형태소의 경계이면서 한자어가 오는 경우 또는 외래어가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구나 이거 상관없구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다음 홍시도 요거 유의만 합시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이거 이랑은 상관없고요. 니은 히읗이랑 리을 히읗 뒤 플러스 예사소리가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세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끈다 이렇게 되잖아. 자 우리가 그냥 지금 보면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니은 히읗 원래 뭐로 발음되는데 니은으로 발음돼. 맞죠? 니은 있어. 이거 보고 탈락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히읗은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된 건데 디귿이라고 하나서 축약이 된 거야. 맞죠? 그래서 격파침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 빨리 풀다 보면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심하네. 아침 36페이지 봅시다. 52번. 자, 보기 대화에 대한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사실 문제는 쉬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좀 자주 잘못 발음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가져오자면 자 소설의 끝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끝을로 발음을 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티읕이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치읕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맞죠? 근데 치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이나 반몽 이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을은 형식 형태소는 맞지만 이나 반몽 이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떻게 발음해야 돼? 틀로 발음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게 조심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음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동의 횟수로 보지 않죠. 자, 그 다음 밑에 53번 봅시다. 겹받침 예외 가지고 두 가지 있다, 그쵸? 자, 리을 비읍 예외랑 리을 기역 예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비읍 예외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 리을 비읍은 원래 원칙 발음이 뭡니까? 리을이야. 리을 기역은 원칙 발음이 뭐야? 기역이죠. 헷갈린다 싶으면 겹받침마다 그냥 예시 단어들 다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리을 비읍과 리을 기역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해서 예시를 좀 생각하면 좋아. 나는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자, 우리는 혀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지금 현대국어의 일반적인 관점이야. 맞죠? 리을은 잇몸소리고 비읍은 입술소리거든. 그래서 잇몸소리랑 입술소리가 동시에 날 수는 없단 말이야. 입술은 붙었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붙는 순간에 혓바닥이 끝에 붙으면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두 개의 자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뭐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맞죠? 하나만 선택해서 발음이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선택받지 못하는 애는 탈락해야지. 맞죠? 그래서 앞자음이 발음되고 뒷자음이 탈락되는 형태인 거죠. 리을 비읍은. 여덜 중에 여덜로 발음하는 게 맞죠. 자, 다음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도 예시를 우리가 닭으로 생각하면, 자, 리을이 발음되면 달이야. 기역이 발음되면 닭이고, 맞죠? 근데 우리는 닭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원칙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리을 비읍은 원래 원칙은 리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넓다로 발음하지. 그런데 널 뒤에 뭐가 붙으면 적, 죽, 둥이 붙으면 그때는 뭘로 발음이 된다? 넉으로 발음이 되죠. 자, 그 다음 밥 예외. 얘가 그냥 환경 상관없이 무조건 밥입니다. 얘는. 그러면 리을로 발음이 받침되는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는 있지. 어떤 경우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가, 형식형 태소가 오면. 자, 그래서 우리가 밥만 생각하면 하다 보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밥다야. 근데 만약에 발근이 이렇게 되면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 태소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돼? 모든 자음을 다 발음해야 돼. 맞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가 오면 탈락한 이후에 발음해야 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 태소가 오면 원래 그 소리를 다 발음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근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리을 기역 소리가 다 발음이 된 거야. 자, 그래서 리을 기역 예외 같은 경우에는 어간 발음, 리을 기역 플러스 어미 첫 소리가 기역인 경우에는 뭘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얘는 읽다죠. 그런데 책을 이렇게 하면 읽고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겹받침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유의해야 되는 거. 얘는 앞자음이 발음되는 거야? 뒷자음이 발음되는 거야? 뒷자음이 발음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피읍이 발음돼야 돼. 그런데 피읍은 음절 끝소리에서 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 비읍으로 바뀌거든. 아마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물어보는 문제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탈락이 일어나고 나서 교체가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자음분 단순화랑 음절 끝소리 규칙이 모두 일어나는 겹받침에 해당하는 거죠.
자 나머지 혹시 의문 지금 개념은 학교에서 다 했어? 교체 탈락 추격 첨가 그러면 첨가하면서 혹시 사이소리 현상 학교에서 얘기했어? 사이시옷 붙이는 환경이나 이런 거 따로 얘기 안 했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사이시옷 관련된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죠? 풀지 말고. 자 다음 맞춤법도 풀지 말고 넘어가고요. 하면은 그게 뭐 요거 봅시다. 16 자, 잘 보세요. 얘도 16이잖아. 맞죠? 시옷이 돼야 되겠네. 10과 6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나뉜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에 첨가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첨가가 일어나. 그럼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일단은 녀가 되겠지. 근데 이 녀는 뭘로 바뀌어? 앞에 있는 리을에 의해서 녀로 바뀌겠지. 그러면 16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첨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섯이 되겠지. 연음이 될 테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첨가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의문을 넣었다 빼보면은 금방 우리가 판단이 좀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다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첨가가 일어났으면은 16인데 녀가 여로 돼서 16이 될 거야. 첨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16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16이라고 해? 16이라고 해? 16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첨가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반복일 것 같고 의 발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처처 얘기했고 최소 대립상 혹시 학교에서 최소 대립상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로는 있을 텐데 그럼 최소 대립상 조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68번 문제고요. 40페이지입니다. 자, 최소 대립상의 조건 생각해 보면 최소 대립상의 조건 일단 첫 번째 하나의 의문으로 의문 차이로 의미가 뭐가 돼야 되는데 구별돼야 됩니다. 의미가 구별 또는 소리가 구별도 다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문 차이로 구별이 되는 쌍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여야만 되는데 소리가 기준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있을 거야. 똑같이 소리는 아니야. 그럼 얘를 보고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리가 똑같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최소 대립상은 소리가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얘네들이 의문수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자음은 자음끼리여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음은 모음끼리여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소 대립상은 꼭 한 개의 음절로만 최소 대립상이 만들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 음절, 세 개 음절로도 최소 대립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다른 의문들이 다 동일한데 자음이랑 모음만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의문을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그런 경우에 자음과 모음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여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 대립상 관련해가지고 한 개 음절 말고 여러 개 음절로 물어볼 수 있거든.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최소 대립상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건 제일 크게 두 가지는 요거야. 일단 소리가 기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의문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 의문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건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성에 뭐가 있는 경우? 이응이 있는 경우. 아랑 가를 보고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면 안 돼. 왜? 의문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는 의문이 하나고 가는 의문이 두 개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유의해가지고 쌍을 좀 찾아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문제 좀 풀어보세요. 헷갈리면 질문도 좀 하고.